페이지 64 1대1 함수 보기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1대1 함수. 거기 보면 알겠지만 일단 함수여야 돼. 정의역 x, 공역 y에서 정의역의 x에 두 원소 x1, x2에 대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의역 x의 두 원소 사이에다가 이런 말을 집어넣고 읽는 게 더 느낌이 다르고,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x 좌표 두 개를 정할 때마다 이런 얘기, 모순이랑 똑같은 얘기. 그런 x1, x2에 대하여 두 개가 같지 않으면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이 같지 않다. 이 명제를 만족하면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영은 0에 대응하고 1은 2에 대응하고 2가 2에 대응하면 함수가 돼 안 돼? 되지? 되긴 하잖아, 그치? 네. 근데 1은 1에 대응하면 함수가 안 되지. 일단 1대1 함수가 되려면 함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1이 1로 가면 안 되는 거야. 함수의 정에 따라서 x값 하나마다 y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x값 하나에 y값 두개 대응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일단 함수가 되려면 2는 0으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는 거지. 근데 0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이 정의가 x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얘는 0으로, 아니 2가 0으로 갔을 때 얘랑 서로 다르지. x1과 x2가 다른다고 하면 그때 함수값도 서로 달라지는데 이건 둘 다 어떻게 돼? 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 명제를 만족하지를 않다는 말. 그래서 얘가 1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1로 가면 되냐? 얘는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잡아서 서로 다른 x1, x2를 잡았을 때 그때 함수값이 다르다는 거야. 이 두 개를 잡았을 때도 함수값이 서로 다르게 되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잡았을 때도 함수값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x, 집합에 있는 정의역 x에 있는 원소들 두 개를 잡아서 그때 함수값을 정할 때마다 함수값이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1대1 함수가 되지를 않는 거지. 자, 이거를 자별평면에 한번 저거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지. x좌표와 y좌표의 순서상의 그래프를 자별평면에 나타내보면 일단 0,0 그 다음에 1,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1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제 함수랑 이제 잠깐 비교해보면 함수 중에서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0,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얘는 함수 조건을 만족해. x 서로 다른, 아니 x마다 y값이 몇 개씩 하나씩 대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가 낼 수 있는 거지. 이걸 또 좌표평면에 찍어보면 0, 1
우리 함수 정의에 따라서 이런 x마다 y값은 몇 개씩 있어? 하나씩 있는 거지. 함수가 되게 한다는 거. 근데 일대일 함수가 되려면 이쪽 y쪽에서도 x랑 대응하는 게 몇 개씩만 대응해야 되냐면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이 y값에 대해서 x값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지. 1도 있고 뭐도 있어? 2도 있는 거지. 이러면 일대일 함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일대일 함수가 되려면은 일단 이쪽 y쪽으로 봤을 때도 이런 y값 하나에 x값이 몇 개? 하나씩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함수를 판단하는 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면서 이런 x좌표마다 y값이 몇 개씩 있는지 한 개씩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일단 함수가 돼야 되면 함수가 되면 그럼 이제 그 중에 일대일 함수가 되는지 판단하는 건 이쪽에 y좌표 있지. y좌표마다 x좌표가 몇 개씩 있는지 한 개씩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바로 x값에 y값 하나씩 있고 y값에 대해서 x값도 하나씩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면서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여기 딱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서로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연속함수가 되면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저 조건을 만족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증가함수하고 감소 함수로 나눠지는 이거 좀 이따 칸이 지금까지면 안 되거든요. 다시 도와줄게. 연속함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하는 거와 크면 반대가 되지. 여기 이제 증가함수, 얘가 감소함수. 편차 없는데 따로 여기다 적으면 돼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저런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마이콜 x제곱 먼저 볼게. 마이콜 x제곱을 보면 이런 경우는 일단 정역이 모든 실수일 때, 정역이 모든 실수일 때는 이런 y값 1에 대해서 x값이 몇 개 있는 거지? 두 개가 있으니까 1대1 함수가 되지는 않단 말이야. 이 이차함수 중에서 이차함수 중에 이 이차함수는 감소하다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감소하다가 y값을 가지게 되고 어느 순간 다시 증가하다가 이런 똑같은 y값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감소하다 증가하거나 증가하다 감소하는 함수가 되면은 1대1 함수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단순 증가만 하거나 단순 감소만 해야지 무슨 함수가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지. 연속 함수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한을 하는 거지. x를 뭐 이상으로 0 이상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게 되면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만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이게 되면은 이제는 x값 하나에 y값도 하나 나오고 y값 하나에 x값도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역을 제한하게 되면 얘는 증가함수가 된다. 증가함수가 되면 그때는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역을 어디까지 주냐에 따라서 어떤 함수가 여전히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 특히 이제 연속함수 같은 경우는 단순 증가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또 이제 1차함수 같은 거지. 이렇게 y 콜 마이너스 x 더하기 같은 거.
단순 감소만 하는 이 함수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에 x값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일대량도 될 수가 일단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것들은 주로 이제 정의역이 어떤 뜨문뜨문 있는 게 아니라 쭉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 즉 연속 함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대량도가 된다는 건 결국은 단순 증가만 하든가 단순 감소만 하든가 이런 함수들이 이제 일대량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보다 함수에는 증가와 감소도 포함되지만 연소함수에 제한되면 특별하게 연소함수의 경우에 이제 일대함수는 증가하고 감소만 하는 보통 함수보다는 좀 단순한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쉬운 것들을 자꾸 제한하는 거죠. 쉬운 것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대함수가. 다만 이제 연소함수가 아니면 지금처럼 여기 왼쪽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함수값 증가하다가 다시 함수값 뭐에 감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소함수가 아니면 얼마든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함수가 일대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소함수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연소함수가 된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렇게 연소함수가 쭉 올라갔다 어딘가 보야 돼. 내려와야 되는 거겠지. 그럼 이게 올라가다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요 중간에 y값 하나 있겠고 다시 내려가는 중간에 y값이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러면 이제 연소함수가 일대함수가 될 수가 없게 된다. 근데 뭐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가 3개만 있으면 증가하다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하나 잡아놓은 게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경우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도 하나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함수. 이런 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경우에도 함수는 되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지. 이렇게 해도 몇 개씩 게 하나씩밖에 존재하지를 않게 되는 거야. 이게 일대함수 될 수가 있는 거지. 이해 안 돼? 그었을 때 점이 2개가 있고 세로로 봤을 세로로 봤을 때 이쪽으로 2개 보이면 점이 2개 보이는 그때는 함수가 아니지. 그 아니고 점이 2개가 보여. 어떻게 2개 보여? 가운데 빈 거. 여기 비었지. 빈 거. 여기 빈 거 여기도 빈 거. 빈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함수값이 여기서 함수값은 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함수값도 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정의될 수가 있는 거야.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쪽도 되는 거지. 여기 2개 있으면 이건 당연히 뭐가 되지? 함수가 되지 않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살짝만 비틀면은 또 상황이 일대함수가 안 될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네 말대로 맞아. 이게 2점을 같이 찍어놓으면 함수가 되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2개 있고 이렇게 있으면 함수는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쪽으로는 뭐야? 대응하는 게 없지. 이거는 대응하는 x값에 대해서 이 y값에서 x값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지금 일대함수 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만 바꿔도 얘는 일대함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이 돼야지만 일대함수 될 수가 있는 거지. 일대일등이 될 수 있잖아.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에서도 일대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다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연소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끊어졌잖아. 여기서도 끊어졌지. 그러니까 연소함수가 아닌 경우는 얼마든지 증가 감소하면서 일대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연소함수면 그때는 딱 제한이 되는 거야. 증가만 하거나 뭐만 할 때 감소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1학년 때는 연소함수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소함수 하면은 그리고 또 정의역이 쭉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끊어서 딱딱 뭐 0, 1 이렇게 끊어서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쭉 있는 경우라면 그리고 그 함수가 연소함수라면 그 일대함수를 잡으려면 그냥 단순 증가만 하거나 단순 뭐만 하는 감소만 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자,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명제가 얘가 있는데 얘의 대응 명제도 이 명제가 참이면 얘의 대응 명제도 참이 되지. 그래서 1대1 함수를 정의하는 명제가 얘 말고 하나 더 있는 거지. 얘 대응 명제. 즉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 명제를 만족시키는 함수도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보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르면 그때 함수값이 서로 뭐하는데? 다르면 네. 되는 거지. 물론 이렇게 봤을 때 두 개를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르면 되는 거지. 네. 또 이렇게 두 개 봤을 때도 서로 다르면 되는 거지.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1대1 함수가 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이 해석을 이해를 못하는 애 많아. 이건 같은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거지. 그냥 이럴 때는 같은 거를 몇 번이냐면 2번 읽으면 되는 거야. 이게 fx1 값이야. 그러면 네가 x1이 되는 거지. 네. 이게 fx2 값이야. 그럼 네가 뭐가 되는 거야? X2. x2가 네.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저거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 사실은 뭐 이 명제 대응 명제니까 당연히 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져보라 그러면은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런 이게 fx1의 함수값이야.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x1의 함수값. 그러면 네가 x1 그리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x2의 무슨 값 함수 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얘도 그렇잖아. x1의 함수값. 그때 얘가 x1, x2의 함수값. 얘가 x2가 되는 거지. 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x1의 함수값, 그때 x1, x2의 함수값, 그때 x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러한 경우만 얘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도 만족을 한다는 거지. 저기 함수 조건 있지? 함수 조건. 함수권. 이게 아니지. 자, 그런데 이제 함수에 해당하는 걸 한번 그려보면 0, 1, 2, 0, 1, 2, 4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이게 x1의 함수값이야. 그럼 이게 x1이 되겠지. 네. 물론 얘가 x2의 함수값이야. 그리고 얘가 x가 될 수도 있어요. 있지. 근데 지금 얘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 x1의 함수값. 그럴 때 너가 x1, x2의 함수값. 그럴 때 네가 뭐가 될 수도 있어. x2가 될 수도 있어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함수값에 대해서 반드시 x1과 x2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의 함수값에 대해서 x1과 x2가 서로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요. 있는 거지. 그럼 이 명제를 만족하지를 않는 거란 말이야. 함수값이 같으면 반드시 x1과 x2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경우는 함수값이 아니 x값이 서로 뭐 할 수 있냐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는 거지. 여전히 그래서 이 명제도 함수 중에서 무슨 함수냐면 1대1 함수만 만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뭐 보통 기억하기는 이제 x1과 x2가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고 이제 기억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우 명제도 무슨 함수가 될 수 있다,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두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교과서 잘 언급을 하지 않는데 x1과 x2가 같으면 얘 부정이지. 앞에 가정의 부정. 그러면 다음 결론의 부정. x2가 서로 같다. 이 명제도 얼핏 보면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짜져보면 지금처럼 그냥 이것도 아까처럼 x값이 같으면 함수값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런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x1이자 x2가 되면 그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x1일 때 그때 함수값을 넣으라고 한다면 x2의 함수값은 이게 또 x2가 되는 거지. 함수값은 넣어야 돼야 되는 거야. 이쪽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이쪽이 되면 이걸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지. 사실 이제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뭐가 되지 않는 경우. 그렇지, 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만 갖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x값에 대해서 x1, x2면 그때 함수값 x1 뭐가 돼? x2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하면 x1, x2일 때 그때 함수값 x1, x2 얘도 마찬가지. x1, x2일 때 함수값 x1, x2 그럼 이렇게 만족하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치? 1대1 함수 조건도 얘는 사실 만족해. 근데 더 넓게 함수 조건도 제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수 조건.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하고 얘가 이렇게 대응하고 얘가 이렇게 대응하면 자, x1과 x2가 서로 같지? 그때 함수값이 서로 어때? 같지? 또 얘 입장에서 보면 x1과 x2가 서로 같은 거에 대해서 함수값도 서로 어때? 같지? 얘 입장에서 봐도 x1과 x2가 서로 어때? 같지? 그리고 딱 하나로만 가니까 그치? 이 함수값 x2, x1과 fx도 어떻게 돼? 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명제를 만족하는 건 1대1 함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함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이 명제를 뭐하게 돼? 만족하게 된다는 거야. 즉 얘를 만족하지 않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 이쪽으로 몇 개 있는 거야. 2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명제는 일반적인 1대1 함수의 명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의 뭐가 되냐면 명제가 되는 거야. 물론 전제가 있지. 여기는 모든 원소가 y값이 몇 개씩 대응해야 돼?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 거지. 그걸 전제로 하면 여기는 x집합의 원소가 y값이랑 하나의 원소가 y값이랑 2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명제는 함수 명제라고 봐도 돼. 물론 이제 정역의 모든 원소 x가 대응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 명제가 아니야. 1대1 함수뿐만 아니라 1대1 함수가 아닌 일반적인 함수들도 이 조건을 막하게 돼.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지. 얘 마찬가지로 얘 무슨 명제도 대우 명제도 얘 대우 명제도 바로 함수 명제가 되는 거지. 한번 해볼까?
또 안 되는 거 아니니? 어? 뭐 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함수값이 서로 뭐하면 다르면 있지. 다르면 이런 경우 서로 이렇게 두 개가 뭐하면 다르면 x값 서로 뭐하면 돼. 다르면 되는 거지. 지금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달라도 x값이 서로 다르지, 그지? 이렇게 서로 다를 때도 x값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도 만족해, 이 명제는. 근데 일반적인 함수 명제도 만족하게 된다는 거지. 일반적인 함수 명제. 이렇게 함수값이 두 개가 서로 어때? 다르지. 그때 이렇게 어떻게 돼? 다르게 되지. 물론 얘가 아니라 얘여도 어떻게 돼? 얘랑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르게 되지. 이렇게 두 개를 잡았을 때 함수값을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잡았지. 그럴 때 x가 얘가 되든 얘는 얘가 되고 그치? 얘는 얘가 되든 얘가 되든 얘랑은 어떻게 돼? 서로 다르게 되지. 이렇게 다르잖아. 이렇게 어떻게 돼? 다르게 되는 거니까 이 조건도 이 명제를 뭐하게 돼? 만족하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나? 근데 이제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서로 함수값이 어때? 다르지. 근데 이렇게 x값이 어떻게 돼? 같게 되지. 달라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명제는 유의를 해야 돼. 꼭 1대1 함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함수에 해당하는 건 다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정의는 딱 1대1 함수만 만족하는 명제는 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 무슨 명제? 대우 명제지만 1대1 함수를 만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구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 요거 나중에 이제 목차에 다시 적어줄 거야. 함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대1 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면서 1대1 함수이고 이 말하면 그리고지. 그립합장으로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이제 부르게 돼. 그러니까 일단 1대1 함수가 돼야 돼. 1대1 함수 일단 정의하면 돼. 함수는 1대1 함수는 일단 함수가 돼야 되고 그지? 함수 중에서 특별한 함수지. x값도 y값에 하나씩 대응하고 y값도 x값에 하나씩 대응하는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특별하게 1대1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뭐하는 거? 같은 거지. 우리가 교집합 그렇게 해석하잖아. 이것 중에 얘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렇지? 1대1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 중에 0, 1, 2, 0, 1, 2. 자, 이런 함수가 있으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1대1 대응은 안 돼. 이게 이제 치역은 요만큼이고 공역은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를 않게 되는 거지.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y집합에 공역의 원소에 3이 빠지게 되면 이때 공역도 원소가 0, 1, 2, 치역도 공역이 0, 1,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무슨 대응이 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1대1 대응이 되는 건 나중에 이제 역함수를 배우는데 역함수는 얘를 x집합, 얘를 다시 y집합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럴 때 역으로 가는 함수가 존재하면 그걸 역함수라고 하는데 얘가 있는 경우는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쪽이 x값으로 온다면 여기 있는 값이 여기 하나씩 다 오르지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얘는 대응하지를 않으니까 역함수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무슨 대응이냐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일반적인 함수들은 또 안 돼.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쓰면 이제 뭐는데 함수는 되지. 음. 근데 거꾸로 가면 함수는 안 된다고. 얘를 x 집합, 얘를 y로 봤을 때 거꾸로 가면 요 x 값 하나에 y 값이 몇 개? 두 개가 대응하잖아. 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를 아, 않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1대1 대응은 무슨 함수가 존재하기야? 역함수가 존재하기가 조건이 됩니다. 역함수 존재 조건이 됩니다.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역함수 존재 조건은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좀 있어.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까처럼 y 콜 x 제곱 정의역을 제한한 거야. x는 0 이상으로 제한을 한 거지. 이런 경우에 공역을 모든 실수로 출제자가 주면 그 경우에는 치역은 지금 뭐 이상이 되는 거야? 0 이상이 되지. 그런 경우는 이제 y값은 뭐 이상이 되는 0 이상이 되는 거야. 치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y값들이 치역이 0 이상에 해당하는 거고 공역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는 않아. 또 단순 증가니까 1대1 함수지. 네.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는 케이스야. 근데 출제자가 아예 이걸 주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이제 그때 발생한다는 말이야. 우리가 보통 공역을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역을 뭘 해석해? 모두 실수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에 와서는 공역을 다시 읽어줘야 돼. 공역에 대한 해석을 모든 실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공역을 이 치역의 범위와 뭐하게 같게 해석해줘. 치역의 범위와 같게 공역의 범위를 해석해준다. 그래서 얘가 무슨 대응이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이거 교과서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문제를 풀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해. 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얘의 무슨 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특별한 제한이 없을 때는 다시 공역 또한 1대1 함수의 공역은 치역과 뭐한 걸로 같은 걸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공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무슨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야. 다만 출제자가 공역을 그 치역 범위보다 넓게 범위를 설정하면 그치? 그때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 무슨 함수가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 정도 선에서 해석을 해주면 돼, 이거는. 자, 거기까지가 이제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결국 나중에는 이제 역함수하고 관련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일단은 무슨 대응이 되냐면 1대1.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리고 함수의 이제 정의역과 공역을 이제 같게 세팅을 하게 되는데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걸로 세팅하는데 왜냐하면 이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x를 넣었을 때 그때 함수 값이 뭐랑 같다? x랑 뭐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야. 제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x하고 이게 얘랑 다른 거면은 여기 1일 때 여기 1이 있어야 되는데 1이 없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지.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당연히 정역과 공역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그리고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사실 다르게 되면 서로 다르게 되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없을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1은 1에 대응하고 2는 2에 네. 3은 3에 네. 대응하는 거지. 이런 함수를 상등 함수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호로는 보통 이제 i로도 나타내. 나중에 제재기. 근데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오해해서 관계식을 무조건 상등함수의 관계식은 y 콜 뭐밖에 없다, x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저거 말고도 관계식은 얼마인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냥 1 넣었을 때 1 나오면 되고 2 넣었을 때 2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 걸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거기 내가 적어놓은 게 이제 이런 거지. 마이너스라고 0하고 이럴 때 fx는 x 세제곱. 자, 그러면 정의역이 이렇게 있는 거지. 공역도 똑같이 있지.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넣으면 이 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0 넣으면 0. 1 넣으면 뭐 나와? 1이 나오는 거지. 딱 그러면 저 항등함수 조건은 정의에 만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지금 y 콜 x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항등함수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당연히 근데 모든 실수, 이 x가 모든 실수일 때는 이건 일반적으로는 항등함수가 될 수는 없겠지. 모든 실수라면 이제 그 관계식은 y 콜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되는 거야. 하지만 정의역이 적당히 많은 제한이 되면은 꼭 y 콜 x가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식을 주고서 이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되냐면 항등함수가 되도록 정의역의 원소를 정하여라. 그러면 그게 결국 뭔 얘기냐면 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게 y 콜 뭐라? x하고의 교점이 있겠지. 그 교점이 이제 2,1, 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교점의 범위 내로 뭘 제한하는 거예요? 정의역의 원소를 제한을 하면은 이런 관계식 가지고도 항등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정리하면 이런 얘기지.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정의역의 원소를 정해라 그러면 문제 어떻게 돼? 이 함수와 y 콜 x의 교점의 분자표 x 좌표를 정의역으로 하나 그 원소들을 정의역으로 제한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함수는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정리하면 이제 좀 약간 함수 중에서 좀 더 특별하게 특히 연속 함수 제한한다면 함수 중에 연속 함수 중에 특별하게 단순 증가만 또한 단순 감소만 하는 건 무슨 함수?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1대1 함수 중에서 특히 치역과 공역이 뭐하는 거? 같은 거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애매한 거지.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건데 출제자가 공역에 대한 말을 안 했을 때 그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때는 그냥 치역과 공역이 뭐한 걸로? 같은 걸로 봐서 1대1 함수가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출제자가 공역의 범위를 1대1 함수의 치역보다 넓게 잡아주면 그때는 이제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1대1 중에 좀 더 특수한 경우가 이제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되는 거지. 이거는 x 좌표랑 y 좌표가 서로 뭐 하는 거야? 같은 거지.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제일 중요한 것도 이제 다 정리한 거고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무슨 함수가 있냐면 상수. 함수. 다음 줄에 있는 거지. 함수에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의 공역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을 하는 함수지. 하나 어떤 관계식을 보여주면 fc fx 이퀄 c가 되는 거야.
이게 1이든 2든 3이든 항상 뭐야 같은 값을 가지게 네.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상수함수 되는 거지.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이제 이런 거지. y 콜 이런 거. x가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0일 때도 2 있겠는데 그 x값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y값을 가지게 되는 게 상수함수. 다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오해를 하는 게 y 콜 상수 그 형태로 되어야지만 상수함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거기 하나 또 예를 들어놓은 게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하는 순간 정의역을 제한하게 되면 꼭 저 관계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지. y콜 x제곱 같은 경우도 된다는 거지. 즉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1 나오지. 1 넣어도 뭐가 나와? 1 나오지. 둘 다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그러면 무슨 함수가 돼? 상수 함수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관계식을 가지는 저 함수가 상수 함수가 되도록 뭘 정해라? 정의역을 정해라 그러면은 같은 함수값이 나오도록 뭘 정하면 x값을 정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 이제 1 넣었을 때 1이 나오면 얘 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y콜 2라고 해 뭘 보여주면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x제곱이 1이 되게 하는 그 x값 두 개를 정해주면 그런 정의역의 원소에 한해서는 얘도 무슨 함수가 될 수 있다? 상수함수 아니 상수함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거기까지가 이제 상수함수에 대한 얘기. 자 거기서 이제 그 정도 하면 다 나왔네. 옆에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들은 참고해주면 되고 보면 되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함수의 정의하고 여러 가지 함수들을 다 하게 됩니다. 자, 맨 앞에 목차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좀 배운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호 일단 요까지들은 함수 이제 하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함수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함수 몇 개 이상? 2개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이제 딱 정리하면 함수의 정의부터 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걸 옆에다 이제 적으면 그렇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하고 대응은 해야 되니까 말값하고 그리고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x1과 x2가 서로 같으면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은 다 함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살짝 얘기하면 여기 2개가 있으면 1, 2, 3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함수값이 단지 하나로만 가야 되지 2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x1이고 x2인데 그때 함수값은 어느지 몇 개가 돼야 돼? 1개가 돼야 되는 거지. 1로만 가든가 아니 1로만 가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2개 같아서 그럼 이제 같지 않다를 만족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지를 어떻게 보면 함수의 정의를 딱 명제 하나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함수는 여기서 x1과 x2가 서로 같이
대응 관계는 다 되는 것들이고, 좀 정확히 해볼까? 함수 fx가 자, 1대1 대응은 이제 함수 fx가 무슨 함수이고 1대1 함수이고 시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항등 함수는 일단 함수 fx가 무슨 대응이고 1대1 대응이고 관계식은 관계식 오해하면 안 되지. y 플러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지? x는요 함수까지 뭐가 나오는 거? x가 나오는 요 관계를 만족하는 것들이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함수 fx가 x값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항상 같은 값이 나옵니다. x는 자, 이게 바로 함수의 정의부터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한 줄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 있는데 그건 되게 이제 라는 개념들이고 뒤에도 하게 될 거고. 거기 함수 상등은 이제 함수가 2개 이상 얘기하는 거야. f 함수와 g 함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 반응해야 되는 거는 x의 함수값 같은 x를 넣었을 때 2개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돼? 항상 같아야 되는 거지. 다르게 얘기하면 순서쌍들의 모임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즉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그래프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fx와 gx 같은 x에서의 f 함수값과 g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정의역을 제한하면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항상 뭐하면 같으면 되고, 정의역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실수가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즉 여기 어떻게 보면 정의역의 범위 내에서의 무슨 얘기 된다? 항등식이 되는 거야. 정의역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 제한된 정의역의 범위에서 항등식이 되는 2개의 식이 바로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함수의 정의부터 여러 가지 함수들 그리고 마지막에 함수의 상등까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좀 이따가 스텝 2에 있는 문제들을 주로 이제 여기 풀어볼까요?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상등 함수하고 상수. 예전에 여기 좀 풀긴 했는데 못 푸는 건 나중에 더 풀 거고, 일단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